이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툭 터놓고 얘기할 친구 없을 때가 좀 있죠. 그럴 때 바로 이 시간에 문 두드려 보시는 거 어떨까요? 혼자서 풀기 어려운 고민과 결정하기 힘든 일들을 여러분의 입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조언해드리는 시간. 한국인 심리학 콘서트 괜찮아. 자, 이 시간을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가정경영연구소의 강학중 소장님, 그리고 나우미 가족문화연구원의 김숙기 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저에게 사연이 좀 도착해 있는데요. 이 사연 좀 잘 들어주시고 또 어떤 현명한 길들이 있는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연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저는 올해 36이고 미혼 여성입니다. 원하는 대학에 실패해서 재수를 했고 그 다음 해 대학에 들어갔지만 또 과가 마음에 안 들어서 휴학하고 또 전과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거치다 보니까 남들보다 좀 늦게 졸업을 했죠. 그리고 나서 또 4년이나 공무원 시험 준비했지만 이거 결국 포기했습니다. 재수나 휴학 그리고 4년의 시험 공부 기간 동안 당연히 식구들과 이런저런 마찰이 좀 있었고요. 급기야는 3년 전 제가 키우던 애완동물과 가족들이 마찰이 생기면서 부모님께 1,000만 원의 보증금을 받아 오피스텔로 독립을 했습니다. 그 이후 저는 자존심 때문에 부모님과 연락도 좀 끊었고요.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막상 독립해보니까 매달 월세 들어가는 것, 또 생활비 정말 힘들더군요. 다행히 선배들이 학원가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었고요. 1년 전에는 소규모지만 제 학원도 문을 열어서 이제 한 달에 한 400만 원 정도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뭐 차곡차곡 돈 모으면 내년쯤에는 월세 신세도 좀 면하고 조금 작더라도 전셋집으로 이사갈 계획도 세우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제 마음입니다. 요즘 자려고 누우면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이유를 알 수 없는 억울함 같은 게 막 밀려옵니다. 그러면 혼자 있는 방에서 막 꺼이꺼이 웁니다. 그리고 허공에 대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원망의 말을 늘어놓게 됩니다. 딱히 누구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데 밤에 자려고 누우면 왜 그렇게 화가 나고 억울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시험 공부할 때 부모님께 용돈 타쓰는 것도 좀 죄송스럽고 해서 돈 없으니까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이나 과자도 못 사 먹고 새끼를 모두 싸구려 김밥으로 때웠던 때를 생각하면 사실 지금은 내가 먹고 싶은 거 사 먹을 수도 있고 내년이면 전세로 옮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예전 생각하면 지금은 정말 천국인데 제가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오랫동안 사회와 격리된 채 혼자 공부하고 또 찌질한 생활을 해서 그런 건지 계속 시험에 실패하고 공부했던 기간이 길어지면서 저를 무시하고 막말했던 가족들에게 제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고 그 말들을 다 듣기만 했던 그 과거의 모습이 생각날 때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눈물을 쏟아냅니다. 다 지난 일이야 이렇게 스스로 위로도 해보지만 이것도 좀 잘 안 됩니다. 혹시 정신과에 제가 가봐야 되는 건가요? 누구에게 툭 터놓고 말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네, 36세 여성분의 사연인데 뭐 이런저런 좀 어려운 과정들을 거쳐서 지금은 학원가에서 그래도 뭐 나름 자리를 좀 잡으신 것 같고 지금은 뭐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가 크게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하여튼 마음에 있는 어떤 그 상처 때문인지 그것이 계속해서 자기를 좀 괴롭힌다 이런 고민이셨어요. 뭐 두 분 말씀 좀 이따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먼저 그 시민들의 반응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지현 리포터가 시민들의 목소리 담아왔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다들 마음의 병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 거에 대해서 상담조차 받는 거에 대해서 창피하게 생각하는데 외국에서는 그런 거를 다 그냥 카운셀링 받는다고 생각으로 가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약간 이런 시선들을 나쁘게 보지 않고 그냥 일종의 감기 같은 병의 일종이라 생각해서 편하게 가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도 막 반수해서 실패도 해보고 그때는 진짜 다 막 끝난 것처럼 막 힘들 때도 있고 했는데 무시하며 막말했던 가족들에게 마음 표현하지 못하고 다 듣기만 했던 이게 뭔가 가족들이 다 이 사람을 갉아먹은 느낌? 제일 힘든 거는 본인인데 가족이 아니면 솔직히 위로해줄 수 없잖아요. 친구도. 근데 뭔가 가족까지 이렇게 하니까
진짜 나는 혼자다 이런 게 너무 강해져서 자기가 점점 작아지는 것 같아요. 내가 너무 혼자서 이렇게 독립을 하는데 뭔가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막 뭔가 학원가에서 선배들이 도와준다거나 하는데 진짜 이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뭔가 그런 조력자라든지 진짜 그런 사람은 아직 못 만난 것 같아서 사랑이라든지 그런 사람과의 만남을 좀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힘이 돼줄 수 있는 게 가족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어렵잖아요. 가족들이랑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조금씩 시간을 가지면서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이랑 사이를 다시 개선해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조심스럽게 풀어나가면서 가족의 다친 마음과 자기의 다쳤던 마음을 서로 풀어나가면 될 것 같아요. 마음 아파요. 안 좋은 시간이 있었어도 나중엔 좋은 시간이 있으니까 날이 올 테니까 힘내라고 하고 싶어요. 네. 저는 이 시민분들의 목소리 들으면서 하나 좀 재밌었던 건 남성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정신과를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고 여성분들은 일단 마음이 아파요. 저도 그랬어요. 네. 뭐 이런 차이가 확실히 남녀 간에 있는 모양이에요. 모든 차이가 남녀의 차이는 아닌데 확실히 남자 여자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남자들은 문제를 막 해결하려고 네네네. 정신과를 가보세요. 어떻게 하세요? 이러는데 네. 공감해주고 그러니까요. 네, 확실히. 함께 네. 그래서 여자친구가 좀 있어야 되는 모양입니다. 자, 이분은 지금 36세시고 지금 현재는 뭐 괜찮으신 상황인 것 같아요. 학원도 좀 뭐 괜찮게 돌아가는 것 같고 도와주시는 뭐 선배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과거의 상처에서 지금 아마 헤어나지 못하시는 건가 싶긴 하거든요. 일단 이런 상황이 왜 오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괜찮은 것 같은데 객관적으로 보면 네. 왜 오는 거죠? 지금은 괜찮지만 네. 과거의 문제가 네. 해결이 되지 않은 채 정리가 되지 않은 채 지금으로 왔고요. 네. 그리고 가장 이제 핵심적인 게 뭐냐면 현재 상황. 현재 네. 자기의 이 학원도 괜찮고 자기의 삶은 괜찮아졌지만 먹을 네. 것도 살 수 있고 네네. 뭐 집도 이제 전세를 옮길 거고 그렇지만 가족하고의 관계는 아직 회복이 안 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 당시에 이제 뛰쳐나올 때 네. 급기야는 가족과 마찰이 생겨서 결국은 단절이 됐습니다. 이 뜻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그 상태가 계속 진행 중인 거예요. 네. 마음의 상처를 안고 좋아진 게 아니고 계속 단절되어 있는 상태가 네. 지속이 되니 이 부분을 해결하고 가야 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가족의 관계만 단절된 게 아니라 대부분 자기하고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얘기가 거의 없죠 지금. 친구 얘기도 없고 네네. 자기 학원이니까 뭐 예를 들면 학원에 선생님도 있을 수 있고 36살이면 예를 들면 사랑하거나 사귀고 있는 사람 얘기도 있을 법도 한데 사람과의 관계가 좀 많이 단절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과거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뭐 실패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재수하고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쭉 진행이 되면서 참고 꾹꾹 억눌려 왔던 게 지금 이제 폭발하는 게 아닌가. 네. 네. 그리고 네. 우리가 과거 때문에 지금 불행한 것처럼 보이고 지금 막 울고 그죠? 네. 소리 지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과거의 일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보는가에 따라서 전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지금 내가 어떻게 보는가. 그렇죠. 과거를, 예. 그걸 꼭 반드시 실패라고 볼 게 아니고 네. 사람이 쭉 자기의 길을 찾아가는 하나의 과정, 여정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내가 적성이 어디에 맞는지, 어떤 과가 더 맞는지. 그리고 공무원 시험 준비해봤지만 결국 이게 나한테 행복을 보장해주는 길이 아니면 얼마든지 진로를 바꿀 수 있는 거니까 네네. 내일을 위한 걸 자양분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억울하지는 않을 텐데.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죠. 괜찮은데. 아, 그런데 여기에서는 네. 왜 서러우냐면요. 네. 제가 마치 이분이 지금 된 것 같은 지금 심정이 되는데. 또, 예. 네. 왜냐하면 그럴 때 네. 가족의 기능이 네. 가족이 으쌰으쌰 하면서 그래 지금 여기 강 소장님처럼 네. 이런 이야기를 가족이 해주면 얼마나 좋았겠냐 이거죠. 그래 이거는 인생을 살다 보면 시행착오는 다 겪을 수 있고 이걸 통해서 너한테 굉장히 좋은 자양분이 될 거야. 그러니까 우리 힘들더라도 지금 네. 잘 이겨내자. 이런 이야기를 부모님한테 들었거나 가족 형제들이나 자매들한테 이야기를 들었다면 아, 그럴 수 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됐을 텐데 그때 억눌려 있었던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또 준비하냐 떨어졌는데 그렇죠. 이런 식의
네. 예. 그래서 이제 가족들하고 그때 마찰이 많았고 가족들이 본인을 바라보는 시선 네네네. 너무나 냉담하고 차갑고 한심하게 보고 실패한 여성으로 쓸모없는 사람처럼 만약에 취급당하고 그랬을 때 자기 이야기를 못했다고 이분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마지막에요. 과거에 나를 무시하고 막말했던 가족들한테 내 마음을 저 너무 억울합니다. 저 그러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못했다 이거예요. 네네네. 제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고 다 듣기만 했던 과거의 모습이 생각날 때면 이 얘기가 있었어요. 네네. 그러면 이 서름을 토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자다가도 혼자 생각하면 너무나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꺼이꺼이 우는 거죠. 저 다 이해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뭐 가족들 때문에 힘들긴 했지만 네. 뭐 좀 안 좋은 상황으로 상정을 해보자면 막 가족들이 정말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서 아르바이트해서 그 절반은 다 가족들에게 갖다 줘야 되는 상황, 이런 상황도 충분히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문제하고는 좀 다른 좀 다릅니까? 문제예요. 네. 그리고 저는 이거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어요. 어떤 거요? 이 사연을 지금 네네. 들으면서 네. 이분이 이제 서서히 꿈틀거리면서 자기 자리를 찾기 위해서 지금 이런 아픔을 해결하고 가려고 하는구나. 네네네. 그리고 이제는 자기를 돌아볼 때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저는 네. 표면으로 한편으로는. 올라온 거죠. 예. 그것이 계속 잠복해서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더 오래 갈 수도 있는데 네. 그래서 저는 이분이 이제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일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될 부분으로 좀 나눠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관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요즘 학원하기 참 힘듭니다. 점점점 아이들 적게 나왔고요. 네네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자기 학원을 여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기업의 임원들도 참 대단하지만 그분들은 어떤 의미로 보면 회사의 어떤 배경, 조직의 힘으로 역량을 발휘를 하시는 분이고 이분은 자그마하지만 창업을 하시는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뭐 그 과정이 조금 아팠지만 그래서 오히려 본인이 독립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찌질했던 네. 그런 이제 관점 이제 버리고 본인을 좀 더 긍정적으로 네. 바라보고 격려하는 거. 그래서 정말 자기가 어려워서 아이스크림도 과자도 하나 못 사 먹었던 네. 그 시절에 그죠? 나를 떠올려 보면서 내가 대접하는 거죠. 뭐 한 5만 원이나 10만 원어치 과자 사면 정말 푸짐하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아이스크림도 한 바구니 사다 놓고 그거 예를 들어서 몇 번 네. 하면 계속 그런 어떤 생각에 매달려 있지는 않을 거예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이분이 네. 그거를 이제 물론 돈 쓸 수 있고요. 과자 네. 다 사 먹을 수 있고 아이스크림 다 사 먹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문제는 이제 별개고요. 그거는 이제 현실적으로 이분이 이제 서서히 나아지고 있는 자기가 독립적으로 되고 이제 그거는 그건데 지금 이분은 사실은 마음의 지지자라든지 관계에 대한 부분, 여성하고 남성이 아까 그 차이점 잠깐 얘기하셨잖아요. 그 가장 큰 차이점 중에 어떤 것 때문에 이분이 이렇게 힘드냐면 여성은 관계 욕구가 굉장히 높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독립적인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관계적으로 지지받고 함께 하면서 뭔가 거기에서 그 위로받고 함께 나누고 이런 욕구가 네. 사실은 가장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이 가족 관계에서 단절이 돼서 그거를 좀 회복하려고 지금 이렇게 아픈 거예요. 제가 이제 아까 내가 할 수 있는 일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 제가 나눠서 설명해 드린다는데 바로 그 부분입니다. 네. 제가 초반에 관계에 대한 얘기가 지금 전혀 없어요.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죠. 네. 누구하고 서로 어울려 살고 싶은 욕구,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죠? 그런 것들이 단절됐는데 네. 사연으로 보면 잠시 부모님과 연락이 끊겼다고 돼 있어서 네. 아마 지금까지 전혀 연락을 안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거죠. 네. 예를 들면. 네. 그 당시 예. 말씀 중에 죄송한데 연락은 하고는 있지만 네. 겉도는 대화만 하겠죠. 너 어떻게 지내니? 네, 잘 있어요. 그래, 그러니? 이러고 끊고. 그러니까 그 겉도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 네. 가족이 먼저 다가오지기를 바라는 거는 네. 이제 비현실적인 기대입니다. 내가 아프니까, 내가 힘드니까 먼저 연락 한번 하는 거죠. 쉽지는 않을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식사자를 한번 만든다든지 그죠? 그동안 애써주신 그 보답으로 네. 내가 정말 괜찮은 식사자를 한번 만들겠다고. 그리고 나서 한 단계 더 지난 다음에 정말 내가 아팠던 얘기. 네. 그렇게 되면 가족들의 마음도 조금 열리는 거고요. 정신과 얘기를 마지막에 물어보셨는데 정신과에 가서 정말 내가 어떤 상태인지 이 원인이 뭔지
물어보는 게 좀 나쁘지 않다고 봐요. 네네네. 그걸 괜히 겁낼 필요는 없고 또 정말 자기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나쁘지 않고 지극히 뭐 예를 들어서 자리를 잡아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면 마음이 홀가분해질 수도 있는 거고. 네. 예. 저는 정신과보다는 이런 그 심리 상담센터를 가야 된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네. 정신과는 이제 어떤 그 병적인 네. 병리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다루고 또 약물 치료 막 이런 것들이 이제 곧바로 오고 네. 또 정신과 의사들이 네. 카운셀링을 해줄 시간이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서 이분은 내가 무슨 병이 있습니까 해가지고 그 진단보다는 네.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마음을 잘 하나씩 살펴가면서 네. 이분이 그런데 문제는 제 마음입니다.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원인이 다 있거든요. 그거 하나씩 정리해보는 거예요. 근데 혼자서 정리하는 것도 좋지만 이 전문가하고 이렇게 대화하면서 하나씩 풀어가면서 네. 하면 훨씬 더 이제 좀 명료해질 수 있고 빨라질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네. 도움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가족의 시선 그리고 가족의 태도도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많은 이제 가족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 가정마다 이런 상황으로 그 이 가족에 좀 힘들게 하는 자식들이 있다고 이제 어머님들도 얘기하고 네. 이제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고백하건대 저도 이런 기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럴 때 저도 이제 부모님하고의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가족과 이제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풀어야 되니까 네. 그럴 때 너 왜 또 그 모양이냐 태도가 네네네. 아니면 내가 언제 그랬냐 아니면 그러길래 잘하지 뭐 이런 식의 태도를 하면 또 상처받고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마음이 이렇게 열려져 있어야 돼 가족들도. 네네네. 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마음의 문제인데 좀 무조건적인 사랑을 좀 확인하고 싶어하고 이런 관계 안에서 무조건적으로 수용당했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고 싶은 거구나. 이걸 좀 이해하셔야 돼요. 비싼 레스토랑 가면 그 가족들이 그렇게 막말 안 합니다. 비싼 레스토랑 가서 고기 한번 썰면 네. 그렇게 막말 안 하더라고요. 제 주변 사례들을 보면 예.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럼 비싼 데로 가야 될까요? 비싼 데로 가야 돼. 가족들 모시고 좀 비싼 데로 가야 돼. 그래서 아무튼 네. 가족이든 누구든 누군가가 나한테 다가오기를 기다리지는 말고 네. 내가 먼저 좀 다가가는 노력. 예. 그런 연하 노력도- 남자친구 하나 사귀는 거 어떻습니까? 좋죠. 예. 그런데 이제 네. 그게 다 사귄다고 해가지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A의 문제가 있으면 A로 풀어야 돼요. B가 약간 그거 위안이 될 수는 있지만 네. A의 문제를 B로 풀 수는 없어요. 좀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네. 조금 연하를 사귀어서 내가 이렇게 좀 지배적인 위치에 놓인다. 이게 좀 괜찮지 않습니까? 너무 진지하고 딱딱하니까 조금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지금 네. 한 가지의 방법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닌데요. 그렇겠죠. 저는 그것도 예.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네. 취미생활도 좋고요. 네. 운동도 좋고요. 네. 예를 들면 예전에 애완동물을 키웠다니까 네. 반려동물도 좋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조합되면서 네. 결정적으로는 내가 내 문제를 잘 못 볼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건데 그게 상담가든 정신과 의사든 그분들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네네. 같이 찾아가고 그죠? 내가 해결하는 과정을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것. 그것만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이 나오셔서 그런데요. 네. 애완동물 얘기요. 네네. 아까 그게 딱 하나 걸렸어요. 사연 읽으실 때 네. 애완동물을 이제 본인이 이제 키웠는데 가족들하고 마찰이 생겼다 그랬잖아요. 네. 왜 사람들이 애완동물에 많이 애정을 더 많이 쏟고 집착 정도까지 가는가 이거를 돌아보면 사람에 대한 상처가 있었을 때 더 애완동물한테 더 몰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여성분도 가족 안에서 굉장히 위로받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아마 애완동물하고 많이 네. 했을 것 같아요. 이 마음을 많이 네. 애완동물하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는 사랑하고 풀어야 될 게 있고 본인이 이제 뭐 다른 부분으로 또 가야 될 게 있는데 우선은 가장 기본은
가족 관계에서 얽혀 있으면 모든 문제에서 다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선은 첫 번째가 스스로가 왜 그러는지를 조금 정리해 보세요.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종이 하나 이렇게 펴가지고 이런 서름이 있고 이러면 시컨 좀 우시는 거 괜찮아요. 네네. 저는 우는 거에 대해서 박수 쳐드리고 싶고요. 서름이 있으면 뭐 밤새도록 우셔도 괜찮아요. 네. 그런데 혼자 울면 또 그것도 서러워요. 그러니까 같이 울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마음 맞는 친구라든지 아니면 아까 얘기한 이제 만약에 상담 전문가라든지 그래서 조금 위로를 받으면서 그다음에 정리를 하는 거죠. 종이를 펼쳐서. 뭐가 서러웠고. 네. 어떤 부분이 부모님한테 좀 서운했고 네. 내가 이 과정에서 요러요러한 시행착오가 있었을 때 내가 이렇게 좀 했더라면 하는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네. 정리를 좀 한번 해본 다음에 그다음에 부모님하고 좀 풀어야 되겠구나 이런 거는 또 부모님한테 가서 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네. 하여튼 뭘 이렇게 써보는 거는 그냥 생각만 정리하는 것과는 또 다른 어떤 의미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오늘 두 분 말씀해 주신 이런 방법들 한번 우리 사연자분께서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박수를 보내고 싶고 네. 지금이 그때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여력이 있고 힘이 생겼기 때문에 과거의 문제를 지금 네. 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해서 된 거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힘내세요. 그리고 일단은 정신과보다는 우리 김숙기 원장님을 찾아와라. 네,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잘 같이 울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연을 통해서 이 시대 한국인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죠. 한국인 심리학 콘서트 괜찮아. 지금까지 가정경영연구소의 강학중 소장님 그리고 나오미 가족문화연구원의 김숙기 원장님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생코리아